안녕하세요. 내비게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의료 관계법규 다섯 번째로 의료법과 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공중보건입니다. 공중보건이. 이 공중보건의를 기존에는 뭐 응급실이라든지 많이 고용했었거든요. 네, 지금은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의료기관 개설자는 이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배치 기간 또는 배치 시설, 파견 근무 기간, 시설이 아니면 공중보건 의사를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 의료인으로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농어촌 쪽에 의료가 좀 취약한 지역에 파견 보내기 때문에 그 외에서는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 의료인으로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자, 병역법에 따라서 군 병원이라든지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 수련하는 경우가 아니면 똑같이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 의료인으로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음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입니다.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설치 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입니다. 신고. 당연히 안전관리 기준 맞아야겠죠. 네. 그리고 당연히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이 장비에 대해서 검사도 해야 되고 측정도 해야 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 관리도 해야겠죠. 그래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교육을 받으라는 거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이수하고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특수 의료 장비입니다. 자, 만모, 그다음 CT, 아니면 MRI. 자, 이 세 가지를 특수 의료 장비라고 하는데요. 이 보건의료 시책상 이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한 특수 의료 장비를 설치 운영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했지만 지금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고 정기적인 품질 관리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 폐업과 휴업 신고와 진료 기록부 등의 이관인데요. 자, 의료기관 개설자가 이 폐업하거나 한 달 이상 휴업할 때 또는 입원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달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휴업도 포함시킵니다. 당연히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 폐업이나 휴업 신고할 때는 이 기록 보존하고 있던 진료 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입니다. 명령권자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을 시켜야 되나 직접 보관하고 싶을 때는 당연히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서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 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나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실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연히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할 때는 이 해당 의료기관의 입원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죠.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겠죠. 당연하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명칭입니다.
의료기관은 이 종별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해야지 그 외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런데 의료기관 종류에 따르는 명칭이 아니더라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자, 종합병원이나 정신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앞에 종합, 정신을 넣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또는 상급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또는 전문병원이라고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 명칭, 아까 2개 이상의 면허가 있을 때는 하나의 장소에 2개 이상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겠죠. 이 명칭한 것은 종별 명칭입니다. 뭐 정형외과, 뭐 신경외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국가나 지자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정한 명칭을 사용할 때는 의료기관 명칭은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비슷한 거 사용하지 말아야겠죠.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자,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자,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명칭, 그래서 종합병원, 정신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을 쓰게 되겠죠. 그 앞에 이제 고유 명칭 씁니다. 자, 고유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쓰되 헷갈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진료 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막 항문외과를 못 쓰겠죠. 그래서 뭐 홍문외과, 홍도외과 이런 식으로만 썼죠. 자,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그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이 상급자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전문병원도 마찬가지고 앞에 나왔었죠. 예. 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이 전문인 경우에는 자, 고유 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 과목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이름이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의료다. 자, 의료, 신경외과다. 의료, 신경외과 의원 이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고유 명칭과 전문 과목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 있어요. 의료기관 앞에 붙일 수 있는 것들인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느냐? 예,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성명, 상급 종합병원으로 또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인증 사실을 받았을 때 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 자격과 전문 과목을 받았을 때는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글 표시하되 애국어를 함께 펼칠 수도 있습니다. 자, 진료 과목입니다. 이 부분도 보면 자, 병원과 치과병원과 한방병원 아니고 종합병원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한방과를 뒀을 때는 당연히 한살 둔다는 소리죠. 그때는 한의학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한방병원과 치과병원 때는 양방이 안 보이잖아요. 이때는 의사를 두어서 의과 진료 과목을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병원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인 거 보니까 의사 한의사가 할 수 있는데 이때도 치과 의사를 두어서 치과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가로 설치한 진료 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 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단 치과의 진료 과목, 치과인 경우에는 종합병원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 즉 종합병원과 치과병원에만 진료 과목을 둘 수가 있다. 이 부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급여 진료 비용의 고지입니다. 자,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인데요. 또는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을 환자나 그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재증명 수술의 비용을 게시해야 됩니다. 자, 진단서 얼마, 그 진료 기록 얼마 이렇게 게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환자의 진료 의사 선택입니다. 자, 환자나 보호자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의 특정한 의사들을 선택해서 진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 요청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해야 되고, 자, 진료 의사를 선택해서 진료를 받은 환자, 보호자는 변경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 바꿔달라고. 이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료기관의 장은 이에 응해야 되고요. 자,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진료 의사 선택권을 주라는 소리죠. 예. 자, 그 외에는 환자나 보호자가 특히 대학에서요, 어떤 교수님을 특정 교수님을 선택했을 때는 특진료라고 해갖고 추가 비용을 받았어요. 지금은 이 특진료 추가 비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의료 관련 감염 예방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입니다. 뒷부분 나옵니다.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이 하는 일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고요. 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질병관리청장은 의료 관련 감염의 발생 원인 등에 대해서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해서 의료 관련 감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습니다. 좀 내용은 어렵지만, 자, 감염관리위원회와 관리실을 둘 수 있다. 당연히 교육 실시한다. 당연히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의료기관은 의료 관련 감염 감시 시스템을 통해서 매월 의료 관련 감염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되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 장은 또는 의료인은,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자율 보고를 할 수 있고요. 이 자율 보고한 사람은 그 신분을 공개해서는 안 되겠죠. 자, 자율 보고한 사람이 해당 의료 관련 감염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 깎아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자율보고가 된 의료 관련 감염에 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증을 한 후에는 개인 식별이죠. 이걸 삭제시킨다는 거죠. 자, 개인정보 보호이기 때문에 누가 알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감염관리위원회 일정 규모의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시설 설치해드는 의료기관이죠. 자, 종합병원은 당연히 둬야 되고요. 150병상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도 마찬가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자,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감염관리위원회니까 위원회입니다. 당연히 심의겠죠. 그래서 그 병원 감염에 대한 대책 또는 연간 감염 예방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배치, 환자의 처리, 위생관리 이런 등등에 관련된 것은 감염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감염관리실은 어떤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자, 병원 감염의 발생 감시라든지 실적의 분석 평가 또는 이 직원의 건강 관리,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는 거죠. 다음은 입원 환자 전원입니다.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의심, 집단 사망사고 이런 거 발생시켰을 때 당장 다른 데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을 때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라는 거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의료법인 설립허가입니다. 자,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자는 당연히 정관과 서류를 갖춰서 법인입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겠죠. 즉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의료법인은 법인이기 때문에 그 의료기관에 필요하거나 또는 필요한 자금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재산 처분이나 정관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또 의료인이 아니면 이런 비슷한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부분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뭐 두 번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부대사업. 의료기관에서 의료 업무 외에 다른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데 회계는 분리시켜야겠죠. 그래서 의료인이나 의료 관계자 양성이나 보수 교육, 그리고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노인 의료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장례식장의 설치 운영, 부설 주차장의 설치 운영, 아니면 미용업, 음식점, 이용업 이런 등 것들, 그리고 부대 사업을 하려는 의료 법인은 당연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미리 소속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 의료법인은 재단법인에 관한 것을 규정을 준용하고요. 자, 의료법인을 설립허가 취소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에 해당한 때에는 당연히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의료법인을 설립허가 취소할 수 있나?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했을 때 또는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거나 의료기관이 개설허가 취소당했을 때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에 의해서 내린 명령을 위반했을 때, 그다음에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했을 때는 그 의료법인에 대한 설립은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의료기관 단체 설립인데요. 자,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전국적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데요. 이 단체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의료인에 관련된 의학이나 그런 관련된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건의료인을 활용하죠.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활용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을 둔다 했습니다. 당연히 한림원은 법원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의학 등의 연구 진흥에 필요한 조사 연구, 정책 자문, 또 중장기 연구, 기획 건의, 국내의 교류 협력 사업 또는 사회 문제에 관한 정책 자문이라든지 홍보, 의료인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서 보존하는 사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학 등의 발전을 위해서 지정 또는 위탁한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한림원에서 실시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5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날씨가 점점점 더워지고 있으니까 자, 컨디션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